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행복선생님 수업기술 나눔 시간입니다. 지금은 2월 중순이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월이 됩니다. 새봄이 되면 또 새로운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죠. 저는 지금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올해 또 우리 학생들 어떤 학생들을 만나서 아주 행복한 수업을 할 것인가 기대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그 기대와 행복감이 제가 교직 생활 시작할 때부터 있는 건 아니었고 최근 2, 3년 전부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수업 현장에서 저희 반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작년, 재작년 학생들이 이 수업이 학기가 끝날 때쯤 저에게 와서 선생님 꼭 내년에 5학년 해주세요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고 어쩔 때는 또 3월달 내내 쉬는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꼭 6학년 때 저희 반 해주세요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그 교직 생활 가운데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런 속에서 제 안에서 배워지는 게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선생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선생님 삶 속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함께 또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 보시면 더 좋은 수업, 더 행복한 수업, 또 더 행복한 2019 학년도 학급 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월이 되면 제자맞이 선생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또 어떤 수업 준비를 한다든가 어떤 환경을 구성하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마음이 아닌가 삶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교사의 사명감을 버리고 행복 선생님 되기입니다. 교사의 사명감을 더 불끈하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나가야 될 판인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배려 사명감을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세계 어느 나라 선생님보다 사명감이 강하시고 그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어떤 수업이라든지 환경에서는 잘 맞았는데 최근의 삶에서는 결코 잘 맞다고는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사명감을 잘 이루려면 역으로 사명감을 버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이라든지 방향성이 바로 뭐냐면 어떤 한 인간, 제자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 이것을 교육이라고 하고 교육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그 과정으로 선생님이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변화를 위한 노력과 수고와 이것들이 되려 학생이 정말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고생은 고생들 하시고 노력은 노력들을 하는데 잘 변화되지 않고 되려 거부되고 더 이렇게 금이 가버리고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옛날 방식보다 지금의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실천해 보시면 또 이미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도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 되려 좋은 결과들,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목표점에 더 가까이 가고 또 아이들이 정말 행복으로서 성공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사명감을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잘 가르쳐서 아이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보다 내 삶이 먼저 행복하고 선생님의 삶이 정말 행복한 그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대화하고 활동했을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성장하고 우리가 원하는 학습 목표도 이뤄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세 가지를 좀 버리셔야 되는데, 첫째는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기. 저는 이제 이 내려놓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좀 버리자는 말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내가 교사니까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하셔요. 그러나 선생님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역할의 자격이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붙잡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하나의 인간이고 또 그 행복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비춰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지, 선생님이니까 이런 그 관념보다 좀 이렇게 마음을 놓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그 필연성에서 좀 내려놓고 놓아주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선생님이 꼭 이 아이를 변화시켜야 된다, 선생님 역할은 그것이다, 그 부분을 좀 놓아주시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놓아주시고, 그리고 이걸 꼭 변화시켜야 된다, 이러한 어떤 당위성도 좀 놓아주신다면 굉장히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유함과 또 스스로의 어떤 그 노력과 성취감으로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놓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의 그 행복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교사고 내가 월급을 받고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는가, 나는 더 준비해야 돼, 이런 마음의 부담감, 책임감이 결국 선생님을 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부터 조금 놓아주신다면 정말 선생님은 편안한 마음에 그 행복감을 아이들에게 마음껏 전해줘서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면서 선생님 내년에도 꼭 우리 반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이 반겨맞이함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반겨맞이함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자를 처음 봤을 때 반겨맞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아이를 내가 변화시켜야 될 아이인가, 아니면 변화 안 시켜도 모범생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예쁜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을 더 반겨맞고 아주 말썽장이고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반겨맞이하지 않습니다.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모든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반겨맞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신체적으로 좀 불편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 상황에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도 있고, 또 선천적으로라든지 후천적으로 굉장히 좀 성질이 있거나 좀 이렇게 난폭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봄이 변함없다면 그대로 존중해주고 반겨맞으면 그 아이들 속에서의 그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되고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업이 굉장히 이렇게 라포가 형성되어서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저 아이는 문제하고 저 아이는 내가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뭔가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주면 절대 반겨 맞아 줄 수가 없고 1년 내내 그 아이 때문에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특별히 그 아이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 하셔도 충분히 아이 스스로 삶이 점점 발전해지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꼭 아이를 뭔가 좀 학습력이 떨어지면 막 이렇게 이끌어줘야 되고, 행동이 바르지 않는 아이는 막 아이를 그냥 올바른 아이처럼, 또 발표를 못한 아이를 막 발표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 막 이런 그 작업들 자체가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선생님이 바라봄이 변함없다면 그 아이는 가장 베스트로 잘 성장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아주시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반겨 맞아줄 때입니다.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이 어서와 이렇게 반겨 맞아주고, 집에 갈 때 내일 잘 만나자 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학교에 오고 싶어 하고 공부가 즐겁고 함께 노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이들은 잘 성장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대화법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업에서 선생님이 질문할 때 잘 들어, 그리고 발표를 크게 해, 이걸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정답을 말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 옆에 친구들과 바로 짝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대화법이 참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째,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중간에 절대 끼어들지 않고, 어떤 친구가 말할 때 절대 코멘트 달지 않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감해 주는 거, 이 공감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네 이야기 참 좋다, 멋져, 이렇게 응원해 주거나 공감해 주는 거,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함께 해주는 거, 이 작업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대화가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 대화하고 발표하고 나누는 그 자체가 참 행복이구나. 그냥 선생님이 정답을 물어봐 가지고 맞고 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그대로 받아줬을 때, 이때 대화가 일어나고 가장 행복한 학습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훈련만 연습만 하시고 아이들을 맞이하면 1년이 참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선생님들에게 구체적인 사례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 동안 제가 전주, 광주, 대구, 대전에서 9시 30분부터 3시까지 3월 제자맞이 선생님 준비에 대해서 학급 경영이라든지 또 수업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부모 관계,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영상 밑에 있는 댓글을 보시고 함께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